매부리 제거하고 콧구멍만 살짝 들어주며 세우고 코뼈를 좁히는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노봉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콧술에 대한 환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환자 상태 보면 확실히 여기 매부리가 보이고요. 콧끝이 낮고 미간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을 세우면 일단 매부리 부분을 없애야겠죠. 그리고 코끝을 살짝 높이게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콧대를 세우는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계획대로 되면 코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콧술하고 나서 얻어야 되는 객관적인 효과는 콧술하고 나서 실제로 얄쌍해지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가 길어지면 얼굴이 오히려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랜을 다시 세워보면 코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게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콧대가 안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다시 플랜을 세워보면 코끝의 시작점을 살짝 들어주는 느낌으로 가시고 코의 시작점을 이 정도 위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게 되면 콧대도 높아지면서 길어지지 않는 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눈과 눈 사이가 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끝도 어느 정도 뭉툭함을 갖고 있습니다. 콧구멍 보이는 정도는 괜찮거든요. 이런 경우는 코끝을 또 들어주면 실제로 콧구멍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코의 시작점은 검은색 눈동자 윗선 정도에서 코가 시작되게 만들었을 거고요. 코끝의 정점이 여기 있는데 실제로 코끝을 들지 않고 정점을 위로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의 길이면 그렇게 길어 보이는 코가 되진 않을 거거든요. 보형물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코가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보형물 썼을 때는 코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맞춤형 보형물을 쓰면 코의 시작점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실제로 보형물이 여기까지 가서 이마에서 이어지는 선을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옆모습에 봤을 때 실제로 미간이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형물 플랜을 세웠던 건 한 3mm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3mm를 샀을 때 문제는 코뼈가 넓으신 편이기 때문에 코뼈를 좁히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옆모습에서는 콧대란이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정면에서는 여전히 코가 퍼져 보이는 코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부리 제거하고 콧구멍만 살짝 들어주며 세우고 코의 시작점은 검은색 눈동자 윗선 정도에서 시작되게 만드는 코뼈를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코뼈를 좁히는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1주차 실밥 뽑은 날 사진입니다. 사진 보시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코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코끝이 들린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했을 때 처음에 인중이 부어있기 때문에 코가 들려 보이는 모습이 되거든요. 실밥 뽑은 날 환자분들이 콧구멍이 좀 보여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중이 부으면서 들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지금 미간 부은 것도 시작점을 여기다 정했지만 위에까지 부어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부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절골까지 한 거고요. 플랜대로 된다면 코 모습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코끝이 뭉툭해 보입니다. 당연히 뭉툭해야 됩니다. 1주차 때 선생님 코끝이 얄쌍하고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6개월이 지나면 정말 칼날같이 뾰족해집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1주차 모습에서 6개월이 했을 때는 반으로 줄어든다고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붓기면 굉장히 좋으신 거고 실제로 부어있지만 옆모습에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간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절골을 했던 모습이 되게 잘 됐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되게 단단해서 콧대 높이가 변하진 않지만 미간하고 코끝은 실제로 부드러운 보이기 때문에 꽤 많이 부어서 좀 더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1주차 때 이 모습은 붓기도 되게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는 11차 모습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꽤 많이 붓기가 빠진 거 좀 보이시죠? 그래도 여전히 미간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잘 들어가 있고요. 절골한 부분. 코끝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콧구멍 좀 살짝 더 보이시지만 나중에 떨어져서 콧구멍이 좀 덜 보이게 될 겁니다. 11차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달 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간이 좀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 달 차째 가장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처음엔 붓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피부 밑에 딱딱한 수술흉이 생깁니다. 그게 한 달 차째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한 달 차째 오시면 환자들이 다 코끝이 쪼여요, 찌릿찌릿해요 하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안 변하게 되겠죠. 요게 6개월 차까지 변화의 모습입니다. 한 달째 이렇게 미간이 튀어나오고 코끝이 좀 살짝 들려있는 모습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됐을 때 모습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우리 앞모습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코끝이 11차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코끝도 여전히 살짝 뭉툭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줄어듭니다. 그게 보통 한 달째 모습에서 한 30% 이상 준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고요. 흉살이 아주 심하게 생기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뭉툭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 코끝이 더 얄쌍해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역시 한 달째 모습에서도 절골 수리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여기 붓기도 빠지고 시작한 거 보이시죠? 잘 보시면 붓기가 좀 다릅니다. 오른쪽에 좀 더 부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휘어 보인다는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형물을 만져보면 이분도 괜찮은 위치로 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직 부었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게 위로 보이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시작점은 이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대충 보형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6개월이 지나면 시작점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맞는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얄쌍해지면서 예뻐지실 거라고 보고요. 코의 길이도 지금보다는 좀 짧게 비율이 맞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붓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빨갛게 보이시는데 이게 수술흉입니다. 한 달째 특히 제일 빨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실밥 뺐을 때는 그냥 까만색 아주 가는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한 달째 되시면 빨갛게 되고 오히려 더 넓어 보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아주 가는 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달째 혹시 찾아오셔서 흉터가 너무 심하게 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이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환자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셨어요. 지금 한 달째 모습도 보시면 코끝이 전에보다는 얄쌍해져 있고 콧대도 쓰고 콧대 라인이 뚜렷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된 코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더 훨씬 더 모양적으로 예뻐지기 때문에 환자는 벌써 한 달째 보고도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가셨습니다. 코술 환자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과 이 영상도 추천드립니다.